분명히 거리를 두고 확인했는데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특이 동향이 발견돼서 자기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사살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남북이 이제 합동조사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떤 진상을 자기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10발 넘게 쐈고 거기 유혈이 남자했으면 사살된 거지. 꼭 추정이라고 악착같이 주장을 하고, 이게 적반하장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민망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 빌기는 그렇고, 근데 앞으로 영 안 볼 사이면 다 퍼붓고 말겠는데 또 봐야 될 사이인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체면은 세우는 선에서 상대방의 화난 감정은 좀 가라앉혀 주려는 듯한 느낌.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와는 좀 다른 그 면모이기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뭐 그들 문자로는 통큰 측면인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자가 계몽군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가 그때 확 변한다. 그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예찬했다고 저를 뭐 완전 뭐 종북 뭐 북한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지금 뭘 기대할 수 있느냐, 뭘 보고 북의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발전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뭐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닌 거냐, 그냥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사살은 맞다. 그러나 자기 소속인이든가 이걸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위 그 규칙에 따라서 결국 사살을 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불태운 것은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부유물부에 가보니까 혈흔은 낭자했지만은 시신이 없더라. 그래서 방역 규칙에 따라서 그 부유물을 불태운 것이지 시신을 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와서 사살한 게 아니고 분명히 거리를 두고 확인했는데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특이 동향이 발견돼서 자기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사살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시신은 그 사격을 맞고 아마 그 바다 밑으로 이제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그 잔여물에 대해서 방역 규정에 따라서 소각 조치했다. 뭐 후자는 그럼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인공노하다는 게 죽은 시신에 대해서 불태웠다는 건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해명이 왔는데, 근데 이것도 남북이 합동조사 해야 돼요. 그렇죠. 합동조사해야지 북측만 얘기하는 건 전문가로서 이 저는 문장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첫눈에 읽었을 때 사건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 불법 침입이고,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 괄호 열고 추정, 괄호 닫고, 왜냐하면 시신을 확인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살 추정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쭉 밝혔는데요. 이제 얼마나 확실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면피성, 어떤 조사 과정에서 면피성의 여러 가지 진술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진상을 자기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선에서 정리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조한 것이 무슨 사살 추정이에요. 총 10발 넘게 쐈고 거기 유혈이 남자했으면 사살된 거지. 꼭 추정이라고 악착같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유물을 태웠다는 걸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벌써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 쪽에서 시신 훼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개탄이 나오는 걸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그렇게 쭉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뭐 귀척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이니 응분의 대가니 하는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적반하장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문장들을 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제가 이제 느껴보면 이걸로 코너에 몰리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비난받고 더 코너에 몰리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한 짓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기는 또 싫어요. 그런 조건이고 이 선에서 무마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 뒤에 지도부는 뭐 어쨌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덧붙이기를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밖으로 내지를 않고 간접적으로 이 통지문을 통해서 인용되는 방식으로 이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민망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 빌기는 그렇고 근데 앞으로 영 안 볼 사이면 다 퍼붓고 말겠는데 또 봐야 될 사이인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체면은 세우는 선에서 상대방의 화난 감정은 좀 가라앉혀 주려는 듯한 느낌 제가 받은 바로는 이런 걸 뭐 적절하게 뭐 그 통전부 이름으로 그냥 예. 해명해도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뭐 그쪽에서는 위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게 북쪽이 좀 그동안에 잘 안 보여왔던 그런 행태예요. 북쪽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와는 좀 다른 그 면모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그들 문자로는 통큰 측면인데 이번에 제가 북쪽한테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이제 성사시키고 뭐 북쪽이 먼저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만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북쪽이 먼저 한 포인트 남북 정상 만남이라도 지난 겨울에는 막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선전의 이미지 이런 것도 한편 내고 또 태풍 홍수 이런 게 왔을 때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와이셔츠가 뭐예요? 런닝셔츠만 입고 그냥 막 런닝셔츠였나요? 네. 그렇게 좀 상반된 이미지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 말을 했다가 욕을 되게 먹었어요. 그 옛날 소련도 그랬지만 북한은 더더욱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는 사회가 변하기 어렵다, 이 사회는. 그 옛날에 사회를 많이 바꾼 이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자가 계몽군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가 그때 확 변한다. 그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예찬했다고 저를 뭐 완전 뭐 종북 뭐 북한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지금 뭘 기대할 수 있느냐, 뭘 보고 북의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발전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나올 때는 그 이면에는 세계관, 어떤 역사를 보는 관점, 자기네 국가 체제를 바라보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뭔가.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변화의 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생겼을 걸로 보고 그걸 북도 둬야지만 북한도 더 변화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도발적으로 표현한 질문인데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계몽군주라며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뭐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닌 거냐, 그냥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전 정보가 없어서 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관련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계몽군주다 할 때 이제 계몽문주 떠나서 군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다 척척 돌아가는 것이 군주인데, 그 판문점 4.27 회담 때 슬쩍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담을 하러 내려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 무슨 저 밑에 사람들 때문에 뭐 힘들었다 하는 얘기는 본인이 하질 않았어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나도 보통 사람이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걸 털어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좀 주목해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 독재는 틀림없는데 그야말로 철권 통치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잘 관리를 하면은 대화상도도 될 수 있고 뭐 평화의 동반자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서도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 과거를 회귀하거나 돌아갔다는 거는 이제 핵 협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변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신 부분, 계몽형 군주라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높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위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작년 3월 달에 선전을 하는 이제 당 일꾼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수령의 풍모를 신비화시키면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개인숭배, 북한 개인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하면 큰일 나. 그거는 북한 역사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은의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저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자기 아버지 수령이잖아. 수령의 오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대홍수 맞아고 이러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행동만이 어디 가서 활동하면 현지 지도. 그래서 맨 일면에 나와요. 지금은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도 일면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일면에 다른 지도자들 사진이 나오고 이면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1조총련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노동신문에 있어서의 절대적 독재자의 어떤 이미지나 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수해놔가지고 이제 군인들 동원하는데,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군사 노선을 결정하는 데인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검덕광산은 북한에서 연아연 마그네스 사이트가 나오는데, 연아연은 세계적인 광산인데 여기 물이 찼거든. 여기 가서 이거 복구하라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태풍 수해 구역에 복구 지역 가면은 군인들 동원했잖아요. 그럼 김정은을 수행하는 지도자 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원래 건설 사업을 동원시키는 건 인민무력성이에요. 우리 따른 국방부지. 총참모부는 전쟁하는 데거든. 근데 전쟁하듯이 지금 수해 복구를 하냐고 군인을 다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있어서 실용주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그때 북한에서는 거기까지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항공기가 없었어. 그러니 그 당시 김정은이가 뭘 빌려 타고 갔냐면은 중국 민항기를 빌려 타고 갔다면 중국 기민들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 5성기가 그대로 그려져 있었고 그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주성을 얘기하는 북한이 중국 비행기를 타고 정상회담에 나갔다는 거. 이거는 극단적인 실용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북한이 옛날에도 어려웠고 그랬지만 옛날엔 개혁 개방은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은 김정은이 유시민 사장 말씀하신 대로 글쎄 지금 그걸 계몽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형태로 지금 다른 지도자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장악력을 가지고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